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고려의 통치체제 교재 187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오늘 고려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187페이지. 우선 18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책하고 좀 병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또 심화적인 내용에서 또 다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 이제 그림 보시면서 우선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좀 본받았죠. 그래서 이제 성이 있습니다. 성 원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인데 이제 합해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2성 체제였다. 그래서 2성 육부 체제로 갑니다. 2성 육부 2호의 병영공, 2호의 병영공 뭐 발해처럼 뭐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자, 중서문화성에는 요게 중요합니다. 최고기구고 2품 이상의 재상인 누구? 재신이 있었다. 재신 신하죠. 재상 신하. 그 다음에 조금 낮은 애들인 뭐가 있습니까? 3품 이하의 낭사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낭사로. 그 다음에 이제 상서성은 실무행정인 육부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도 발해하고 좀 다른 점이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장관들을 판사라고 불렀어요. 판사라고 불렀고 조선시대 가면 뭐라고 부르죠? 판서라고 부르죠. 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 있죠. 네, 중추원을 추부라고 부릅니다. 추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추밀원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 중추원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왜냐하면 이제 국왕의 왕권을 뒷받침하는 국왕의 비서기구이기 때문에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추밀과 그 다음에 원래 왕명출납을 하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승선, 얘네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추밀과 승선. 그럼 이 추밀과 승선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추밀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군사 기밀을 담당하니까 이렇게 담당을 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가 있습니다. 여기 도병마사. 우선 도병마사는 국가 최고 회의기구의 명칭이에요. 회의기구.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서 회의를 하는 거. 도병마사라는 회의 열렸으니까 모여라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 모여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도병마사에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재신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적인 어떤 그런 일을 다루죠.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사람 모여야 되겠죠? 그럼 누가 모여야 돼요? 여기 있는 추밀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나중에는 요 명칭이 도평의사사.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줄여서 도당이라고도 이렇게 불리웠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식목동함은 역시 얘네들 똑같은 애들이 모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격식과 목차, 즉 어떤 뭐 법을 만드는 거, 시행 규칙 만드는 거 그런 거 한다는 거죠. 자, 당나라의 삼성 육부 제도를 본받았습니다만 요것과 요것은 원래 당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죠. 어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사가 있는데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회계가 뭐 하는 거죠? 세금 계산하는 거죠. 회계. 그러니까 보통 이제 3사 세 가지의 세금이다. 그러면 전세, 공납, 역 보통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담당하는 기구다 해서 3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3사는 전혀 달라요. 세 가지 기구를 합해서 부르는 거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자, 그 다음에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할리머니, 춘추관 역사 편찬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국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할리먼이 있었다. 국왕의 명령서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간이 있었다. 대간이 중요합니다. 대간. 우리가 이제 간자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게 대간이에요. 그러면 왕한테 대드는 거 누가 대드느냐? 사실은 높은 신하들, 나이 들은 신하들이 대들진 않습니다. 좀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이 대드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다 대들어요? 아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대들을까요? 예,
해드릴까요? 얘네들이 대드는 거예요. 요 낭사, 중서문화성에 있는 낭사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리들이 대드는 거예요. 이걸 대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대드느냐? 여기 관리 임명할 때, 또 법 개정이나 폐정을 할 때, 전하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대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봉박 있어요. 봉박은 쉽게 말하면 면박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면박 준다. 그러니까 왕이 이런 것 좀 해라고 이게 명령을 내렸는데 싫어요. 이게 뭐 명령답지 다 와야지. 돌려보내. 이것이 봉박이에요. 봉박.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중추원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대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왕하고 제일 가까운 애들인데 어떻게 대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못하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권 이런 것들이 있었다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을 흘러 넘겨서 지방행정조직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심화보충 내용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90쪽에 고려의 통치체제, 요거 심화적인 내용이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중앙통치체제, 고려의 통치체제는 신라나 태봉의 관제를 모방하였으나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고려의 실정에 맞게. 자, 정비 과정은 어느 임금 때? 성종 때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종 때. 왜 성종 때 했습니까? 성종이 어떤 제도나 문물을 완성했다라고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성종이죠.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무슨 통치체제로? 유교 통치체제로.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로 가다가 문종 때 이르러 완성이 되었다. 아까 이제 봤던 그 그림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중서문화성, 재신과 그 다음에 낭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 내용들이었고요. 중추원, 여기 중요하죠. 추밀원이라고 하고 군사기임을 담당하는 추밀, 왕명출납하는 누구? 승선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였고, 도병마사도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식목도감 역시 재신과 추밀이 모여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어사대, 정실 비판하고 관리감찰, 3사, 회계, 춘추관 역사편찬, 한림하는 왕의 교서, 외교문서, 대간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교재에 이제 나와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미음에 보면은 춘초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춘초관이 아니라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오타가 난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고려시대의 3사, 어사대, 식목도감 이렇게 쭉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어사대 옆에 사헌부 나와 있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의 제도를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조직을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다시 이제 앞장으로 돌아와서 지방행정조직은 맨 처음에 지방자치를 했어요. 왜? 호족들을 어느 정도 좀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좀 지방자치를 했죠. 사신관제도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정비를 했던 건 누구 때 합니까? 완성했던 거가 성종이죠. 근데 그냥 12개로 나눴어요. 12목. 그러다가 현종 때 5도 양계로 갔다라는 건데, 현종 때는 이제 뭐와 관련됩니까? 거란치니까 관련된 거였죠. 그죠? 거란치니까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5도 양계로 가면서 그 특성에 맞게 일반 행정구역은 5도, 그 다음에 군사지역을 담당하는 양계로 두었다. 2개의 계가 있습니까? 국경지역에. 그래서 뭐 동계, 북계 이렇게 2개의 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방행정조직 보겠습니다. 경기가 있었고, 5도의 장관을 안찰사라고 그러는데 얘는 별로 힘이 없어요. 실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찰직이에요.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주 9년에 지방관이 파견돼 있다. 양계는 국경지대, 군사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군사사령관이죠. 그리고 여기는 군대가 뭐예요? 상비군이에요. 늘 준비된 군대예요. 늘 준비된 군대. 그리고 요지에 진을 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삼경제도를 두었습니다. 삼경제도. 그래서 경자 들어가는 거 개경, 서경, 동경. 개경, 서경, 동경.
동경은 어디입니까? 경주죠. 이 동경이 나중에 뭘로? 남경으로 바뀌는 거죠. 남경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이 남경으로 두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날의 그 청와대 자리입니다. 청와대 자리. 자, 그 다음에 군사적 성격인 사도부 팔목을 두었다. 도호부는 군사적 중심지, 목은 지방행정 중심지. 목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여기 나와 있는 뭐 12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12목. 그래서 이제 이 목에 파견되는 관리를 우리가 목사 막 이렇게 불렀던 것이 여기서 이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속현이에요. 속현. 왜 속현이라는 이름이 붙였냐면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을 주인이 있다 해서 주연인데, 이 주연, 지방관이 없는 군현을 속현 이렇게 있는데 뭐가 더 많았냐면 얘가 속현이 훨씬 많았죠. 그러면 지방관이 없는 군현은 누가 다스리느냐? 주연이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주연에 있는 관리가 총괄적으로 책임을 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속현에 있는 모든 사정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 동네의 유직격인 향리가 담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인 향북곡소가 있었죠. 이건 신라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소라는 것이 아주 특이하죠. 소에서 뭐 했습니까? 수공업을 담당했어요. 수공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안 적어집니다. 수공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의 수공업 하면은 무슨 수공업? 소수공업이다라는 것이 바로 요거였죠. 소수공업.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도 보시면서 이게 오도 양계의 모습이죠. 오도 양계의 모습인데 위쪽에 있는 북계, 동계 이런 것들이 있죠. 요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려의 국경선, 전반적인 고려의 국경선인데, 맨 처음에 고려의 국경선은 태조 왕건이 했을 때는 바로 이 대동강에서 원산만이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에. 자, 통일신라 시대 때 여기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게 살짝 들어간대. 여기 서경 근처에, 평양 근처에 여기 대동강에서 원산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냐면 청천강이에요. 이 청천강으로 올라갔던 거는 바로 뭐 때문에? 왕건의 북진 정책 때문에. 그러다가 거란 침입할 때 서희가 뭐를 했어요? 외교 전판을 했죠. 그러면서 강동 육지를 획득하면서 압록강 유역까지, 그래서 도련포까지, 압록강 도련님 여기까지 경계선이 확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군사 조직 들어갑니다. 군사 조직 188페이지. 중앙군은 뭐 직업군이겠죠. 직업군인이죠. 중앙을 지켜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줘야 돼요? 군인전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방이 군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최고회의기구죠.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회의를 해봐야 뭐 여기 국가의 뭐 정책에 반영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방이 국가의 최고의 회의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중앙군은 2군, 6위가 있는데 2군은 친위부대죠. 친위부대.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어를 하는 부대다라는 거고요. 지방군은 주진군과 주현군으로 나눠져요. 주진은 진이 있으니까 진, 군사적인 성격의 동네죠. 그래서 주진군, 양계에 주둔하는데,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양계에 주둔하는데 얘들은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되죠. 군사적인 요충지니까. 그래서 상비군이다. 주현군은 그럼 어디다 줄까요? 주현군? 오도에 있는 거죠. 오도. 그래서 얘네들은 지방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애들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사 조직의 내용이었고, 자, 이제 요게 제가 교재에도 이제 그 심화 보충 내용에 여기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군대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좀 심화 보충적인 내용들 그 표입니다. 자, 이 군은 친위대라고 그랬죠? 응양군, 용호군, 군자 들어가는 게 두 개죠. 6위는 중앙군이긴 한데 친위부대는 아니죠. 서울을 수도하고 그 다음에 국경 방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 좌우 위, 신호 위, 흥이 위, 그 다음에 수도의 변방 방위하고 금 5위는 경찰하는 경찰
경찰. 그 다음에 천호위는 의장대, 간문위는 궁성 수비를 분담한다. 그 다음에 중방에서 뭐를 하느냐? 이군 유기의 정부 지휘관인 상장군, 대장군, 얘네들이 모여서 군사 최고 회의 기구를 담당한다. 요거 이제 요 정도만 그냥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광군사가 있는데, 광군사는 뭐 하는 거냐면 광군을 데리고 있는 곳이에요. 광군이 뭐냐면 거란을 대비해서 만든 부대입니다. 거란을 대비해서 만든 부대예요. 거란이 뭘로 시작되죠? 기역으로 시작되죠. 광군도 뭐로 시작되죠? 기역으로 시작되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청정강이라든지 청정강이나 청천강이죠. 청천강 상비군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거란 물러나고 나서는 이제 얘네들은 뭘로 흡수되는 거예요? 지방군으로 흡수된다. 별무반은 너무너무 잘 알죠? 별무반.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그죠? 특수부대죠. 누가? 윤관이. 어느 임금 때? 이거 중요합니다. 숙종 때. 숙종 때 윤관이 건의를 했고요. 여진정벌. 이 여진정벌은 언제 한다? 예종 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나왔어요.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숙종 때 건의해서 만들고 예종 때 정벌한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설치했다. 원래 기병대 위주였죠. 그래서 신기군. 그래서 여기는 조금 신분이 높은 애들이 들어가고 조금 낮은 애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보군에. 그 다음에 항마군은 승병부대예요. 승병부대. 자, 그 다음에 삼별초. 몽골의 항장에 맡아서 끝까지 싸웠던 아이들이죠. 자, 최씨정변의 야별초가 원래 그 근원이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모이는 거죠. 야, 저길로 들어가면 밥도 얻어먹을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눠졌던 거죠. 그리고 몽골군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모여져서 신의군. 그래서 별초가 몇 개다? 3개다 해서 삼별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대몽황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고, 연호군은 농한기에 한가할 때에 농민과 노예로 편성한 지방 방위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요 부대들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관리 등용제도 볼게요. 과거제도. 고려 시대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과거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이 과거제도는 언제 실시가 되는 거죠? 광종 때 실시가 되는 거죠. 누구? 귀화한 중국 사람인 쌍기라는 사람의 또 이러네.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과거제도는 크게 제술과와 명결과, 문과는 제술과, 명결과. 제술과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이에요. 논술. 명결과는 뭐예요? 유교 경전이에요. 경전 테스트예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앞선다? 제술과가 더 중시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제술과, 논술과, 명령과의 명칭이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뭐 진사시, 생원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진사시와 생원시도 구분이 거의 없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진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님들과 관련된 과거인 승과가 있습니다. 교종시와 선종시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스님을 뽑는 시험이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스님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승계를 주는 거예요. 승계. 이 스님은 높은 스님, 이 스님은 낮은 스님, 이런 것들 주는 게 이제 승과다. 자, 잡과. 잡과는 이런 거죠. 법률, 회계, 지리 등의 기술관 임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이제 기술직이다 보니까 이제 중간 계급인 중인들이 많이 됐던 것이고요. 자, 과거는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천민 아니면 돼요. 가능한데 농민이 주로 잡과에 응시했어요. 문과는 귀족이나 향리자가 주로 응시했다. 왜? 유교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그 실제 생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일반 사람들과 농민들 같은 경우는 문과를 볼 수가 없죠. 네, 이런 사람들이 했다. 자, 그 다음에 지공고라는 그런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공고. 자, 지공고란 게 뭐냐? 과거 시험 보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 보게 되면 감독관이 있습니다. 이걸 좌주라고 그러고 합격자가 있어요. 문생. 그래서 얘네들과의 어떤 부자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려요. 부자관계.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학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학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이 무시험으로 관리에 등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거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와 음서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음서가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벌귀족의 특권 유지에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문벌귀족뿐만 아니라
이 음서를 이용했던 거는 문벌귀족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신 정권 때 무신들의 아들들,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몽골의 침략으로 걔네들이 또 새로운 지배층이 됐죠. 누구예요? 권문세족이었죠. 그래서 권문세족의 자손들, 이게 음서 혜택이었었다. 그래서 음서를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거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던 세력이 고려 말기에 누굽니까? 신진사대부였다라는 거죠. 신진사대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신진사대부의 어떤 비판된 내용을 바탕으로서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이 음서를 통해서, 물론 음서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높아요. 5품이 아니라 2품이에요. 2품 이상의 자제들을, 2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들을 무시험 전형으로 하는 문음이라는 이 음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문의 수출을 여겼어요. 그래서 과거로 올라가는 것을 정통으로 봤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보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뭐가 없습니까? 묵과가 없어요. 묵과는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신설됩니다. 조선시대에는 묵과가 있는데 또 이거는 없죠. 조선시대에 뭐가 없습니까? 승과가 없어요. 왜 승과가 없을까요? 승유 억불적체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승과를 폐지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묵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 직업 군인들이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사령관직에 이 무인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상장군, 대장군 얘네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문과 또는 음서로 그 고위 관리에 있었던 그런 재상들이 그 겸직을 합니다. 총사령관직을 겸직을 해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죠. 이런 어떤 통치 체제, 거기에 어떤 모순 때문에. 그래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한 가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라는 거였죠. 자, 그러면 원나라 간섭기 때 어떻게 통치 체제가 변화가 됐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에. 자, 왕실영원 격화됩니다. 임금의 묘, 시오, 그 조나 종자 쓰죠. 이제 이거 못 쓰게 해요. 못 쓰게 합니다. 원나라랑 똑같이 하는 거 안 돼. 그래서 왕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충성에 대한 의미로 충자를 두었다. 그래서 충자라든가 왕자의 호칭을 쓰는 임금이 나왔을 때는 원나라 간섭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짐이라고 했던 것을 이제 고로 또는 과인은 뭐 이런 식으로, 폐하를 전하로, 태자를 세자로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자, 중앙관제 격화, 중앙관제. 이 성은 성 들 수가 없어요. 최고는 이제 성이 아니죠. 뭐겠어요? 성 아래 바로 그 밑단계 부였죠. 그래서 첨의부, 육부는 사사, 중추원은 밀직사, 어사대는 감찰사,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 근데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상설기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회의기구인데 이 회의기구가 상설기구화가 돼버리면 원래 기능들은 하지를 못해요.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예요. 회의기구가 상설기구화가 되면 이것이 똑같은 게 조선에서도 반복이 되죠. 바로 뭐였죠? 비변사였죠. 이게 비상시 별난시를 대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러면 비상시 별난시 이런 임시기구가 그 상황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비변사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원래 기구했던 뭐 의정부라든가 육조라든가 이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였죠. 자, 왕실교 용어의 어떤 격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고려시의 통치 체제에서 제가 그 단원 보충 내용 190쪽에 나와 있는 다음 보충 내용, 중앙 통치 체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 191페이지에 군사제도 잠깐 볼게요. 군사제도에서 우리가 이제 부병제 나오죠. 예, 부병제 나오죠. 이 용어를 조금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부병제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되겠다. 부병제라는 게 뭐죠? 이 농부가 병사가 되는 겁니다. 농부가 병사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병제. 그 다음에 중앙군은 세습하는 군인들이다. 그래서 군인전을 받았다라는 거였고, 중방이 있었다. 지방군은 우리가 주영군이 있었죠. 주영군이 있었는데 주영군들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 한 번만 쭉 읽어보세요. 여기 있는 뭐 보승군이라든가 일품군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주진군은 이제 상비군이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특수부대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관리의 등용에서 192쪽에 문과 제술과가 있었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험이었다. 논술입니다. 논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시기가 있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걸 정식적으로 3년마다 정식적으로 본다 해가지고 식년시예요. 식년시. 정식으로 한다. 이게 원래 정식으로 본다 해서 식년시.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년마다 안 보고 이제 뭐 경년 2년에 한 번씩 경년하는 경년시로 간다. 왜 이렇게 안 써지는 거야? 경년시였다. 요거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공고 좌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감독관과 그 다음에 합격자인 문세영하고의 관계, 학벌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지공고의 개념. 자, 응시 절차 1차 단계는 향시라고 해가지고 상공이 있고 향공이 있고 빈공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눈여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는 향시. 여기에는 이제 상공이 있다. 상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향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빈공이 있다. 그럼 상공은 뭐예요? 상공은 수도인 개경에서, 그 다음에 향공은 지방에서, 빈공은 누구에게? 외국인들에게 보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것이 당나라에서 실시가 됐었죠. 바로 뭐였죠? 빈공과였죠. 빈공과. 기억하시죠? 자, 2단계는 국자감식이라고 그랬어요. 국자감시. 뭐 사마시, 진사시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단계에 누가 들어간다고 해요? 향시 합격자가 들어가고 국자감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2공도 하면 우리 여러분들 누구 생각해야 돼요? 최충이죠. 최충이 만든 사교육기관이죠. 그 얘네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도 2단계 혜택을 줬던 거죠. 그 다음에 현직 관리, 그죠? 요런 사람들이 2단계 시험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우리가 예부시라고 하죠. 예부시. 그러면 요 3단계 보는 사람들, 3단계 보는 국자감생 12공도 허용했으나 이제 나중에는 국자감시를 거쳐서 나중에는 요거 거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였죠. 요거 거쳐서 봐야 된다. 요거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문관직, 무관직, 경직, 외직 나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직, 산직으로도 구분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상계가 있고 무상계가 있는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상계와 무상계가 있는데, 문상계는 뭐고 무상계는 뭐냐? 우리가 문상계 하면은 문관에게 주는 거, 무상계 하면은 무관에게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품계를 주는데 품계가 없는 애들 무상계예요. 품계가 없는 애들. 그럼 품계가 없는 애들 거기 나와 있죠. 향리, 여진족, 추장, 탐나의 왕족, 그 다음에 노령, 나이 많으신 뭐 군인들, 악공, 공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이게 무상계입니다. 무상계. 그러니까 무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무인들은 여기에 들어가요. 무신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신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인들이 이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음세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성균관 있죠. 성균관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자. 성균관. 원래 이제 성균관이라는 명칭을 안 썼는데, 원래는 이제 고려의 최고 학부를 뭐라고 불렀죠? 국자감이라고 불렀죠. 국자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국자감. 이 국자감을 명칭을
성균감으로 바꿔요. 누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충렬왕이 성균감으로 바꿔요. 성균관이 아니라 성균감이에요. 그래서 충렬왕 때 성균관을 두었다 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든 성균감. 그러다가 성균관으로 요렇게 이름이 명칭이 됐던 건 누구냐면은 충선왕이에요. 이 사람은 유교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수도 원나라의 수도인 어디? 북경에 뭐를 두었습니까? 성리학을 연구하는 망권당이라는 연구기관을 두었죠. 성균관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명칭을 제대로 쓴 사람은 충선왕. 아시겠죠? 또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 이게 변해요. 막 변해요. 변하다가 이제 또 뭐 국자감도 됩니다. 국자감도 됐다가 이제 국자감이라는 명칭 아예 안 쓰게 되는 상황이 오죠. 국자감에서 다시 성균관으로 되는 사람이 고려 말에 공민왕이 이렇게 명칭을 했다라는 겁니다. 공민왕이 성균관. 요것도 국립대학의 변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짝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려시대의 통치제도 체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의 통치체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